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강원 산간에 사흘 동안 4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개막 사흘째를 맞은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일정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다시 매서운 한파가 찾아옵니다. 첫 소식 김도훈 기자입니다. 앞도 잘 보이지 않는 만큼 굵은 눈발이 쏟아지자 차들이 속도를 줄입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눈에 나무는 두툼한 눈 이불을 덮었습니다. 지난 18일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강릉 왕산에는 44cm, 강릉 삽당령 40.5cm, 삼척 도계에는 38.8cm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눈 구름대는 다소 약해졌지만 오늘도 일부 지역에는 눈이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이 어제 내린 대설특보를 해제한 가운데 강원도는 폭설 대응 비상 2단계를 오전 8시부터 비상 1단계로 내려 제설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개막 사흘째를 맞은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도 일부 행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알파인 스키 남자 슈퍼데이전 경기 일정이 1시간 30분 늦어졌고 오늘 예정된 쇼트트랙 레슨 등 무대 공연 일부 행사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고 다시 매서운 한파가 찾아옵니다. 기상청은 잠시 뒤인 오후 9시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강원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내립니다. 내일 아침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찬 대륙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함에 따라서 당분간 평년보다도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매우 추운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는 점차 평년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북쪽의 한기가 밀려들면서 화요일엔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내리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오늘 오전 인천의 한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나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안전 문자까지 전송됐습니다. 어제 북한산에서 내려오던 30대 남성은 눈길에 발을 헛디뎌 부상을 입고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 덮인 산 위에 한 남성이 앉아 있습니다. 팔과 어깨엔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그럼 혼자 먼저 해볼게요. 혼자 이렇게 해볼게요. 아파요? 30대 남성 배모 씨는 어제 오전 10시 반쯤 경기 고양시 북한산 백운대 근처를 내려오던 중 발이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어깨를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배 씨를 헬기에 태워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지점은 이전에 내린 눈이 녹지 않아 대부분 빙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퍼진 연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건물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인천시 가좌동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금세 번지면서 플라스틱 제조 공장 등 5개 동이 타버렸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은 지 약 34분 만에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천시는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연기 흡입을 주의하라는 재난 안전 문자를 보냈습니다. 불을 끄는 과정에서 소방대원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2곳 사이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안쪽에는 붉은 화염이 보입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강원 춘천시 동래면에 있는 2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20분 만에 불을 껐지만 미처 탈출하지 못한 90대 여성 오모 씨가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집에 5명이 살고 있었고 오 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찾은 것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보이는데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에 국제사회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빠른 시일 안에 북한을 방문할 뜻을 표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밝혔습니다. 최근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외무상의 성과를 홍보하면서 이같이 전한 겁니다. 북한은 푸틴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동지의 우리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며
조선인민의 가장 친근한 보스를 최상 최대의 성심을 다하여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지난 19일 푸틴 대통령 방북과 관련해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과 조율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뤄진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보이는데 방북이 성사될 경우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2000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방북 시기는 오는 3월 예정된 러시아 대통령 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군사작전과 관련한 러시아 정부와 인민의 입장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주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는 무기를 북한이 지원한 것에 러시아가 감사를 표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실제 우리군은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러시아로 이송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기 거래 등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한미는 물론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를 뽑는 뉴햄프셔 경선 유세장에서 시위자들이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위대가 쫓겨난 결과는 비슷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주지사 두 후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맨체스터 연설 도중 누군가 고함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트럼프가 지시를 내립니다. Who is this? Is he a friend? You can get him out of here.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Go ahead, you can throw him out. 시위자는 양팔을 경호원들에게 붙잡힌 채 끌려나갑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향해 독재자라고 외쳤고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미국을 연호했습니다. As I work, I raise my family. All the prices, food, gasoline, everything I can't provide for my family because of what's going on with Joe Biden right now. 인근 내슈아에서 연설을 하던 니키 헤일리의 유세장에서도 시위자들이 연설을 가로막습니다. 헤일리는 시위자를 진정시키려고 시도합니다. Hi. 결국 주장을 굽히지 않은 시위자는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헤일리는 자신과 낸시 펠로시 전 국회의장을 구분하지 못했던 트럼프를 언급하며 77세 트럼프의 나이를 공격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More of the same is not just Joe Biden. More of the same is also Donald Trump. Because if you look at this, 70% of Americans don't want to see a Trump-Biden rematch. 오후 7시로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에 참가하기 위해 새벽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지만 12,000명에 달하는 수용 인원을 금방 넘어서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은 그대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맨체스터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칼부림 등 범행을 예고하는 이른바 살인 예고 범죄와 관련해 3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살인 예비 협박 등 혐의로 송치된 189명 가운데 3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범행을 예고하거나 흉기를 준비하는 등 물리적 실행을 한 경우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가 온라인 음원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4년 동안 멜론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정기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며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소비자에게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속이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비 시간입니다. 5년 전 벌어진 사상 초유의 고등군사법원장 뇌물수수 사건. 당시 뇌물을 법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던 어묵업체 임원이 검찰에 제보하면서 사건이 드러났고 본인의 처벌까지 감수한 이 제보자는 그해 공익제보자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지금 이 제보자의 수상한 행적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우리 군의 최고 법원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죠. 이 법원장은 현역 장성입니다. 그런데 이모 법원장이 군납업체에서 1억여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정황이 나와서 이동호 당시 고등군사 법원장에게 뇌물을 준 당사자로 지목된 건 경남 사천의 어묵업체 망구수산 정의석 대표입니다. 어묵을 군에 납품하면서 편의를 봐달라며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청탁 대가로 돈 건네신 거 맞나요? 오른쪽으로. 이 전 법원장은 징역 4년, 정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천경찰서장,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도 정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살거나 옷을 벗었습니다. 수사를 받던 육군 중령은 영장실질심사 직전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군, 검, 경이 모두 엮이고 고등군사 법원장이 불명예 전역한 유일한 사례로 초대형 군납비리로 기록됐습니다. 연매출 200억 원이던 망구수사는 수사 직후 폐업했습니다. 모를 없는 회사지. 손톱하고 망구수사하면 모르면 간첩이지. 그 큰 회사가 망할 줄은 생각도 못했지 뭐. 이 사건은 내부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망구수산 임원이자 이 전 법원장에게 직접 돈을 줬던 당사자인 장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겁니다. 정의석 대표의 지시로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 왜 장 씨는 자신의 처벌까지 무릅쓰며 제보를 했을까? 장 씨는 원래 정의석 대표와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정의석 대표는 장 씨를 회사 임원에 앉히고 50억 원 상당이 들어간 장례식장 대표로도 세웠습니다. 저는 이제 뭐 다 잃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친구 한 놈 때문에 제 인생 완전히 망쳤죠. 그런데 장 씨는 임원의 직위를 이용해 수년간 회사 돈을 빼돌려 왔습니다. 장 카드 너무 많이 쓴다. 아 그래요? 나 오늘 카드 두 개 다 한두 초가 됐어. 에? 아, 그럼 2천만 원이잖아요. 그 두 개가요. 그거는 배임의 횡령까지 걸리는 건데. 정의석 대표에게 들킨 장 씨는 처음에 용서를 구하다. 희석아, 내가 모든 거 다 니 진짜 포기하고 다 할게. 걱정하지 말고 진짜로. 뭘 포기한단 말이고? 아유 뭐 장례식장이면 뭐고 나 아무것도 내가 안 할게. 희석아 내 하나만 좀 살려주라. 횡령으로 고소당하자 서울중앙지검에 고등군사 법원장 뇌물수수 사건을 제보했습니다. 이후 장 씨의 횡령 사건 수사는 4년간 멈춰 있었습니다. 정의석 씨는 배신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몇 가지만 이렇게 다치십니다. 근데 왜 그러셨어요? 미안하지 않으세요? 그 진실 밝히신다 하셨는데 떳떳하시면 잠깐 내려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내려와서 말씀해 주세요. JTBC 배승주입니다. 그런데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사를 받던 장 씨가 수사 기밀과 압수물 등을 무더기로 촬영해버린 겁니다. 주로 본인 횡령과 관련된 자료였는데 장 씨 최측근은 횡령을 뇌물로 둔갑시켰다고 폭로했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의심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1502호실입니다. 당시 이곳에선 이동호 고등군사 법원장과 망구수산 정의석 대표가 엮인 뇌물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제보자 겸 피의자였던 장 씨는 이곳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 관련 자료 등 171장을 찍었습니다. 출장 증빙 자료 한 장 찍었어. 찍어본다. 이 중 본인이 쓴 법인카드 내용은 58장을 찍습니다. 내가 지금 그때 검사를 중앙지검 갔을 때 내가 카드 내용을 찍어 왔잖아. 압수물 중 일부는 가지고 나왔습니다. 검사가 아까 저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고 나왔나 봐. 방에 장대품 혼자 남겨놓고 서류 몇 장 뺐잖아. 장 씨는 이런 자료를 본인 횡령 사건 등의 방어용으로 사용한 걸로 추정됩니다. 검사실에서 빼돌린 자료를 가지고 조사에 임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장 씨 측근은 횡령한 돈이 고등군사 법원장 뇌물로도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동호 장군 뇌물 부분도 또 같은 시기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본인들 횡령 부분을 그걸 엎어 씌우려고 이제 작전도 쌓았고 뇌물에 대한 실질적으로 공여 부분에 대해서 진술 외에는 없어요. 수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도 발견됩니다. 장 씨 진술 조서 5회에선 육군 중령에게 뇌물을 줄 때
정의석 대표가 있었다고 했다가 진술조서 8회에서 이를 번복합니다. 장 씨는 측근과 통화에서 정 대표가 이날 해외에 있었다는 사실을 검찰 측이 알려줬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저녁에 전화 왔더라고. 문중령 다시 한번 하자고. 왜냐면 이제 문중령 할 때 그때 정의석이가 만일날 갚인 거야. 그런데 이제 그래 지금 짜고 치고 있는 거지. 그래도 아예 나한테 특정한 날짜 하고 금액을 다 확인해주더라고. 장 씨 진술조서 5회와 8회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거론된 육군 중령은 영장 실질심사 직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안 죽을 사람 죽어버렸잖아. 우리들이 죽이고 싶었는데 갑자기 흑주가 죽은 바람에 좀 여기서 좀 덮자. 장 씨는 사건 담당 검사와 친분도 과시했습니다. 오늘 그 검사 통화를 했는데 대검에서 파견으로 고양지검으로 나간 거네. 영전을 한 거네. 잘 됐지. 그래서 내가 진급시켜준 거지 뭘. 다 끝마치고 같이 소주 한잔 먹기로 했어. 이 사건을 맡은 담당 검사는 실제 장 씨와 동갑이고 승진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나를 그냥 죽이려고 하나? 이에 대해 장 씨는 당시 검사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선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는 뭐 일탈이겠죠. 제 개인에 어떻게 보냐.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제 기억이요. 담당 검사는 당시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원래 찍었겠죠. 뭐. 우리가 그런 것까지 찍으라고 명하지는 않았겠죠. 지난해 4월 JTBC 보도 직후 서울고등검찰청은 감찰에 착수하고 국감장에서도 질타가 쏟아졌지만 사진을 찍고 유출하고 하는 걸 넘어서서 수사를 조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를 이건 해야 될 건이라고 봅니다. 8개월 넘게 바뀐 건 없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려 한다. 이번엔 새로운 도전으로 연극 무대에 돌아왔습니다. 배우 정희로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뵈면 거침없이 하이킥에 윤호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서 그렇죠. 네. 말씀하실 때 더 윤호 모습이 보여요. 웃으실 때 특히 더 그대로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벌써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군요. 그 작품 한 뒤로. 그렇죠. 저도 까마득한 옛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또 요즘에 다시 역주행이 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해 주시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가끔 다시 보실 때도 있습니까? 채널을 돌리다가 저도 우연히 이제 재방송하는 걸 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작품들을 잘 못 봐요. 그래서 또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저는 채널을 돌립니다. 근데 그때만의 그 풋풋함과 젊음의 얼굴, 이미지, 분위기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정희로 씨에게도 정말 소중한 역할이기도 했죠. 그럼요. 지금까지 제가 올해로 이제 18년째 배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밑거름이 되어준 작품이고 또 정말 데뷔작에서 인생 캐릭터를 만난다는 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에겐 정말 감사한 작품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인터뷰 중에 보니까 윤호의 역할이 캐릭터가 강했기 때문에 그거와 좀 다른 걸 좀 많이 찾고 싶었다라고 하셨더라고요. 물론 데뷔작으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 너무 이미지가 국한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특히 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더 다른 캐릭터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30대가 되고 보니까 그 이미지를 깬다기보다는 좀 더 이제 발전된 캐릭터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 찰떡인 캐릭터를 또 30대 때는 또 만나는. 그렇죠. 제가 30대 저에게 어울리는 또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를 또 만나면 또 저의 또 인생 캐릭터 하나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생 캐릭터를 찾고 있는 중이다. 네. 그렇군요. 팬들이 청개구리라고 부르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찾으면 더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참 의외라고 생각을 했어요. 청개구리 같은 면모가 있으시구나. 글쎄요, 저도 조금 엉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팬분들이 또 원하시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거침없이 하이킥을 하고 나서도
뭔가 계속 다른 걸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팬분들은 이제 제가 거침없이 하이킥 끝나고 뭔가 로맨스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찍었으면 하셨는데 네. 저는 사극을 또 도전했고 그런 거에서 굉장히 다양한 도전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별명이 붙여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팬들은 청개구리라 부르면서도 여전히 애정과 지지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내 마음대로 해주진 않지만 그럼에도 이 도전을 다 네.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래서 이번에 5년 만에 연극 무대에 또 돌아왔습니다. 네. 거미 여인의 키스. 사실 퀴어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매체에서 다루기 힘든 그런 작품이나 그런 깊이가 있는 캐릭터를 뭔가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항상 그런 열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작품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비단 저희 작품은 성소수자의 이기만 다루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이란 그 자체에 어쩔 수 없는 쓸쓸함과 애절함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을 좀 표현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을 네. 그리는 이제 국중 남자지만 자신을 여자라고 믿는 몰리나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많이 주안점을 두세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말투나 뭐 손짓이나 행동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평상시에도 좀 굉장히 여성적으로 말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시다면서요. 네. 그 연극을 하는 동안에는 정말 그 몰리나 그 자체가 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그런 것들이 제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커피 드실 때도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뭐 얘기할 때 뭐 그러니까 이런 손짓이나 이런 것들이 매번 이렇게 연습을 좀 하다 보니까 체내화돼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네. 이렇게 연습하시면서 유독 정희로 배우가 애착이 가는 라인, 대사들이 있잖아요. 네. 혹시 그 대사가 뭔지 살짝 스포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나 있는 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실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사실 나 자신이 있는 대로 표현하고 싶지만 사회에서는 사실 또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또한 굉장히 공감을 했었던 대사이고 그렇지만 이 몰리나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뭔가 사랑, 자기애가 굉장히 충만한 캐릭터거든요. 그런 캐릭터를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사에서 정희로 씨도 약간의 네, 위안을 울림이 얻은 것 같아서. 네. 네. 저도 항상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외치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저 혼자 속에 뭔가 고요의 외침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게 힘들죠. 네. 자신의 배우 생활에 대해서 20대는 조급하고 불안했다. 30대가 되면서 유연해졌다. 물론 나이가 흐름에 따라 유연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나름의 좀 계기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저에게 20대의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하면 제가 좀 아팠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겪다 보니까 정말 하루하루 감사함을 갖고 또 제가 작품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아직 저는 한참 더 깨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네. 또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미 사실 더 깨지고 부딪히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이미 좀 한 차례 많이 좀 단단해지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뭐 아직 뭐 제가 30대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남들에게 드러나진 않지만 제 나름대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조금 더 다양하고 유연한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악역을 해보고 싶다라고 언급하신 걸 봤어요. 악역은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요즘은 오히려 생각을 해요. 네, 더 많이. 저에게도 이런 악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또 좋은 악역 캐릭터가 있다면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배우가 되는 게 인생의 목표다. 그렇다면 정희로 씨가 정의하는 좋은 배우란 무엇일까요? 이 좋은 배우 정말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배우는 사실 배우의 상상력은 시선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시선 그리고 편견 없는 시선
타인의 아름다움을 찾다 보면은 그런 시선에서 아, 이 사람을 공감하고 또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배우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선으로 작품도 바라보고 캐릭터도 분석하다 보면 좀 더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캐릭터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관심을 갖고 따뜻한 시선으로 다가가는 그런 관점을 가진 배우가 되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9시를 기해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엔 한파주의보도 발효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을 비롯해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 남부지방도 영하 5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나 눈은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빙판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